소를 제기한 입장에서 아주 많은 고민과 불편함과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소를 접수를 했는데 여러분이 말로 몇 마디 한다고 이게 쉽게 의사가 철회가 되는 정도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놓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쉽게 생각하고 말로 좀 몇 마디 하면은 어떻게든 이게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너무 위험한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여러분이 하시는 말과 보내는 카톡과 이 모든 것들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혼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소장을 받고 막 마음이 앞서서 급한 마음에 상대방한테 이렇게 저렇게 해명을 하고 상대방에게 너도 잘못했잖아 라고 비난을 하고 그러다가는 정말 사건을 완전히 돌이킬 수 없게 망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영은 변호사입니다. 아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이혼 소장을 받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막막한 심경에 이런저런 정보들을 찾고 계실 겁니다. 일단 여러분이 소장을 받았다는 건 여러분의 배우자가 이혼하고 싶다라는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그 마음을 한자 한자 담아서 소장을 작성하고 법원에 이미 제출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이혼하고 싶지 않다. 어떻게든 이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다. 이런 분들을 위해 소장을 받은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그 방법을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혼 소장을 받았다. 어떨 때 받을까요? 뭔가 잘못했을 때? 아니면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혼 소장을 받았다. 이런 입장의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면 이혼 소장을 받았을 때 내 심경은 어떨까요? 법원에서 갑자기 등기 서류가 와. 안에 봤더니 무슨 대법원 전자소송 막 이렇게 되어 있고 열어봤더니 소장 이렇게 적혀 있고 이거 뭐야? 원고 피고 이건 도대체 뭐야? 나한테 왜 돈을 달라고 해? 막 이런 내용들이 있고 무시무시하게 내용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변호사 누구 어느 법무법인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장을 받았을 때 처음에 사람들이 다 멘붕을 겪어요. 왜냐면 살면서 이런 걸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한자 한자 다시 뜯어보니까 이거 뭔가 내 결혼 생활이 아니야. 이거 굉장히 오바되어 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나 너무 억울해. 그렇게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혼 소송은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이혼 소장을 보낸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누군가가 이혼 소장을 보냈다. 이 용어에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혼을 원한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이혼이라는 게 뭡니까? 신분관계. 부부생활로 이렇게 묶여있는 이 관계를 완전히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 신분관계를 분리하면은 뭐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은 더 이상 부부가 아니고 따라서 부양의 의무도 없고 재산 관련해서 엮이지도 않고 상속도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자녀는요 지금 현재 두 사람이 같이 키우고 있다면 이거 어떻게든 분리해야 됩니다. 이 전체를 우리가 이혼이라고 간명하게 표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누군가가 이혼을 원한다 라고 하면은 이런 많은 부분을 이미 검토를 한 다음에 원한다 라고 글자를 쓴 거겠죠. 그쵸? 그래서 처음에 대부분 이혼을 원하는 사람들은 합의라는 걸 시도합니다. 왜냐면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쓰고 구체화시키고 하는 과정들이 자기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뭔가 복잡하고 법원을 통해서 뭔가 하는 거 이런 거 다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합의를 통해서 어떤 결론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면은 보통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혼을 원하는데 상대방이랑 말이 안 통한다 라거나 대화도 하기 싫다 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이혼을 몇 번 시도를 해봤지만 안 된다 라고 하면 그제서야 하는 게 뭐다? 소송입니다. 그제서야 이혼 소송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시도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 어떤 사람들은 뭐 한두 번, 그러니까 한 달 내외 이렇게 걸리는 사람들도 있고 아주 단호한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거에 5년 이상 걸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혼 소장을 받았다라는 거에 대한 의미는 상대방이 많은 고민 끝에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이제 이 부부관계를 이혼 소송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끝내려고 한다. 여기에 굉장히 확신이 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이게 문제인데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을 쉽게 설득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설득. 두 가지 방향인데요. 하나는 이혼을 하겠다. 그런데 재산이랑 위자료랑 좀 청구한 거 보니까 너무 과하네. 이 부분을 설득해보겠다 라는 설득. 그리고 또 하나는 무슨 이혼이야. 이혼 안 할 거야.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난 이혼 안 할 거야. 그런데 상대방이 일단 소제기한 거 이거는 내가 설득해서 말 잘하면은 이거 없었던 일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시면은 여러분이 받으신 소장에 무슨 법
번, 그리고 2026년에 접수됐다면 2016에 드단 또는 드합의 뒤에 사건 번호도 있거든요. 요거를 대법원 전자소송이라는 사이트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아내가 남편이 언제 소를 접수했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소장이랑 같이 온 자료 중에서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발급 일시가 언젠지를 한번 보세요. 이거 보면은 여러분의 배우자가 적어도 이전부터 소송을 준비했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를 제기한 입장에서 아주 많은 고민과 불편함과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소를 접수를 했는데 여러분이 말로 몇 마디 한다고 이게 쉽게 의사가 철회가 되는 정도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놓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쉽게 생각하고 말로 좀 몇 마디 하면은 어떻게든 이게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너무 위험한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여러분이 하시는 말과 보내는 카톡과 이 모든 것들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혼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직 소장만 받은 상태니까 무엇이 유리한 태도이고 무엇이 불리한 태도인지에 대해서 전혀 구별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마 소장에는 여러분의 지난 결혼 생활이 평가절하돼서 기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결혼 생활 중에 있었던 어떤 태도, 행동, 말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라고 비난하고 과장하고 왜곡하고 해서 여러분이 유책 배우자다. 그래서 우리의 혼인관계는 이렇게 파탄이 됐다 라고 기재를 했을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에서 빠지는 가장 큰 한정, 여러분도 똑같이 상대방을 맹 비난하는 겁니다. 대부분 이게 유리할 거라 생각을 하고 하시는 말씀이신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 여기서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아, 상대방이 대단한 결정을 해서 우리한테 소장을 보냈구나. 그리고 이거는 내가 말로 몇 마디 한다고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여기에서는 나도 상대방만큼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어떻게 해서든 그만큼의 대비와 방어는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상대방이 이렇게 주장하면은 요 중에서 요거는 사실인데 요거는 과장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언제 이랬어? 요건 내가 인정을 해. 요건 과장이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상대방이 요것만 인정받으려고 주장을 요렇게 한 경우들도 있거든요.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자칫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어설프게 했다가는 사실상 상대방이 요 증거가 없고 요것만으로는 이제 혼인 파탄이다 이거를 증명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거 가지고 인정을 받고 그리고 이거 가지고 소장이 접수된 이후에 또 싸웠다 라는 증명 자료를 남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여러분이 소장을 받고 막 마음이 앞서서 급한 마음에 상대방한테 이렇게 저렇게 해명을 하고 상대방에게 너도 잘못했잖아 라고 비난을 하고 그러다가는 정말 사건을 완전히 돌이킬 수 없게 망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소장을 받고 나서 뭘 해야 되는지 여기서부터 한번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받으신 소장은 이혼 소장입니다. 이혼에는 반드시 이혼 자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돈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녀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누가 키울 것인가의 문제예요. 친권자, 양육자, 양육비, 면적교섭 이렇게 있죠. 그런데 어떤 사건에서는 이혼과 위자료와 재산 분할, 자녀에 관한 걸 모두 다투는 사건도 있지만 어떤 사건에서는 이혼과 재산 분할만 뭐 예를 들면 자녀가 없거나 자녀들이 다 컸거나 하는 케이스 같은 경우겠죠. 뭐 위자료는 뭐 딱히 필요 없거나 아니면 쌍방 다 유책이라고 보기 어렵거나 뭐 그런 케이스 아니면 쌍방 유책인 케이스도 그래요. 어떤 사건은 이혼과 위자료만 다투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반드시 뭐가 들어간다? 이혼은 들어갑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혼이 되지 않으면 위자료, 재산 분할, 자녀에 관한 거는 더 이상 판단해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소장을 받았을 때 정해야 되는 것 또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은 바로 내가 정말 이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원래도 이혼을 원하고 있었어의 상황에서 이혼 소장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 좀 침착하시겠죠. 근데 나는 이혼이라는 걸 생각도 안 해봤어 라는 입장인데 소장을 받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내가 원래 이혼을 생각을 해보고 있었던 케이스 여기에서는 이제 합리적으로 이혼에 응할 것인가 아니면은 소장을 받고 나니까 좀 생각이 달라졌는데 나 이혼하지 않을 거야인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내가 이혼을 원래 원하지 않았던 케이스에서는 나 이혼 안 해
가 될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좀 특이한 케이스들이 많은데요. 나 원래 이혼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는데 소장을 보니까 이거 뭐 너무 열받네? 빡치네? 나 여기서부터 갑자기 이혼을 해야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위험하죠. 이런 결정을 여러분께서 내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 일단 진정하시고요. 요 의사는 나중에 내려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내가 원래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요 둘 중에 하나, 나는 이혼을 생각도 안 했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안 한다라고 의사를 확고하게 내비치시는 겁니다. 사실은 의사를 되게 열심히 내비치실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게 변호사 입장에서는 사건을 나중에 진행할 때 제일 좋아요. 우리 의뢰인이 어떤 이야기를 이미 다 했고 어떤 논의를 이미 다 끝마쳤고 거기에 대해서 상대방도 증거를 다 가지고 있고 카톡 있고 녹음 자료 있고 뭐 이러면은 우리 의뢰인이 했던 이 말을 변호사가 주워 담거나 없애는 건 너무 힘든 일입니다. 차라리 아무 말도 안 한다, 무비권 행사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 의뢰인의 의견을 정리해서 그때부터 어떤 논리를 펼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애매할 때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요. 내가 어떤 의사가 노다 라고 하면은 나는 이혼을 안 할 거야 정도의 짧은 의사표시 정도는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혼을 원래 원했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이혼을 원해서 한번 협상을 해볼 거야의 입장도 있지만 이거 보니까 나 이런 이혼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나 지금 이혼을 예전부터 원하고는 있었지만 이 상태에서 이렇게 내가 이혼 소송을 당해가지고 애도 뺏기고 돈도 뺏기고 이렇게 이혼하고 싶지는 않아의 입장도 있거든요. 요때는 반드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변호사 찾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 사건을 막아야 될지 차근차근 한 단계 한 단계 다 컨설팅을 받으셔야 돼요. 이거 안 받고 무슨 이야기하고 협상 애매하게 하고 막 그렇게 했다가는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다 털립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요거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나는 합리적인 이혼을 원하는 상황이야 라는 케이스, 이거는 어떻게 풀리는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크게 이렇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내가 합리적인 이혼을 원하는 케이스든 아니면은 이거 소장 받아보니까 나 싫은데 라고 하든 아니면은 내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처음부터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든 간에 결국은 이 소송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혼에 대해서 나 이혼하겠습니다의 입장인지 이혼 안 하겠습니다의 입장인지 여기에 따라 다르죠. 그럼 내가 이혼을 하겠다라는 입장이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결국은 재산과 자녀에 대한 걸 정하면 됩니다. 이때 만약에 상대방이 제안한 내용 자체가 괜찮다, 상대방도 합리적으로 뭔가 나한테 청구를 하고 있다 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합시다 라고 해도 돼요. 근데 이때 상대방이 합리적으로 청구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대로 끝내도 될지는 한번 검토는 받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대로 끝냈을 때 나한테 추가 청구가 들어올 여지는 없는지, 독소조항 같은 건 없는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한 번에 다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는 합리적인 거라서 바로 끝낼 수 있겠는데 라고 하면은 여기서 대리인을 선임하면 대리인 입장에서 이거는 여기에 다 우리가 오케이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조정기를 잡아달라고 하거든요. 그럼 조정 가가지고 딱 원하는 대로 양쪽 협상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끝낼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정말 이혼이 생각보다 신속하게 그냥 끝납니다. 근데 만약에 이혼 청구를 당했는데 내가 이혼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입장이다 라고 하면은 이건 좀 사건이 복잡해집니다. 근데 대부분은 어디? 여기입니다. 왜냐면은 합리적으로 어떤 안을 제안하고 나도 이혼을 원하고 있고 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소송까지 안 가고 이미 그 전에 협상을 해서 합의 이혼으로 그냥 끝내는 경우들이 오히려 많아요. 얘기가 잘 통하니까. 근데 사실은 대부분의 이혼 소송까지 왔다라고 하는 거는 말이 잘 안 통하는 거예요. 또는 양쪽의 의견 차이가 되게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혼 소송이 왔다라고 하면 내용상 내가 못 받아들여서 이 의사는 있지만 일단 요 이혼에는 불응하겠어 의 입장에 있고 나는 이혼 자체는 원하지 않아, 이혼 자체를 불응하겠어 라고 하는 입장이 있거든요. 근데 이 두 개 다 내용상 불응하지만 이혼만은 해주세요 라고 하면 이 내용상 내가 원하지 않는 내용이 나올 수 있으니 이 두 개 다 일단 NO라는 의사표시를 합니다. 나는 이혼을 원하지 않습니다. 기각을 구한다가 되겠죠. 그러면은 기각을 구할 때는 크게 우리가 또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기각을 구하는 게 그럴듯한 기각이 있고 이거는 불가능한 기각이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이 유책 배우자일 때, 그리고 여기서는 유책성이 없을 때, 만약에 우리가 유책 배우자다 라고 하면은 이혼을 청구를 당하고 위자료 재산 분할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불합리한 청구를 당했다 라고 하더라도 유책 배우자성이 인정이 되면은 얕은 이혼은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재산 그리고 자녀에 관한 거
요거를 다퉈야겠죠. 근데 우리 의뢰인은 이혼을 원하지 않아. 유책 배우자인데 이혼을 원하지 않아. 바람은 폈지만 이혼을 원하지 않아. 가정폭력이 있었으나 이혼을 원하지 않아. 뭐 이런 케이스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케이스들은 어떻게 다퉈야 되나요? 상대방이 만약에 유책성에 대해서 증거를 확실히 확보하고 소송을 제기를 했다라고 하면 이거 판결로 이길 수 있습니까? 판결로. 우리 의뢰인에게 이기는 결과는 나오기가 아주 어렵겠죠? 안 나오겠죠? 그러면은 판결은 패소가 예상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패소가 예상되는 사건은 패소까지를 안 가야 되죠. 소송이 이렇게 쭉 진행이 되면 요 중간에 패소되기 전에 소송이 끝나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원고가 소치하를 해줘야겠죠. 그럼 언제 소치하를 합니까? 두 사람이 화해했을 때 소치하가 됩니다. 그러면은 요때 의뢰인은 어떤 컨설팅을 받아야 될까요? 법률 컨설팅, 여기서 이기는 컨설팅. 그거 사실은 이제 좀 소용이 없습니다. 그쵸? 어차피 패소할 사건이니까. 요럴 때는 어떻게 하면 내 아내의 마음을, 내 남편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요? 컨설팅을 받아야 되죠. 거의 반쯤은 연애 컨설팅인데 제3자가 바라보는 그 유책 배우자의 문제와 자신이 인정하는 유책성과 차이가 많이 나는 케이스들은 어느 정도 좀 사람이 변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컨설팅이 잘 맞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사실은 요만큼 미안한데 표현을 이렇게 해가지고 상대방과의 불화를 더 촉진시키거나 문제를 크게 만드는 케이스들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는 요만큼 사과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이 이 사건을 얼마나 크게 느끼는지도 몰라서 잘못 행동한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이걸 좀 알려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만약에 변한다라고 하면은 상대방이 애도 있고 이렇게까지 하고 그 전에도 뭐 말로는 잘못했다 했지만 반복했는데 이번에는 뭔가 좀 변한 것도 같고 하니까 그래 내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어줄게 하면서 상대방이 소치하를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는 있어요. 쉽지는 않은 사건인데 아무튼 화해시키는 경우들도 종종 있다. 의뢰인들 화해하는 컨설팅을 가끔 합니다. 이혼 소장 받고 와서는 대부분 나 이혼할래요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컨설팅이 필요로 하는 사건이 별로 없고 이게 내가 상대방을 정말 사랑하고 내 마음이 아직 여전한데 이혼 소장을 받았습니다 하는 케이스들도 있거든요. 그런 케이스에서는 이런 컨설팅을 합니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데 남의 연애사에는 몇 분의 가정을 지킨 적이 있는데 제가 변호사 생활하면서 제일 뿌듯할 때였어요. 맨날 이혼만 시키다가 화해시키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의뢰인 만족도가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내가 유책 배우자가 아닌 경우 이런 경우는 사실은 변호사가 진행했을 때 실익이 좀 큽니다. 내가 유책 배우자가 아닌데 이혼을 원하지 않아 또는 유책 배우자가 아닌데 이혼을 살짝 원하는 마음도 반쯤은 있는데 아무튼 지금 이제 이혼을 하려고 보니까 재산이고 뭐고 뭐 너무 많이 상대방한테 줘야 되는데 이렇게 했다간 내가 망하게 생겼어. 그런 게 너무 싫어.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케이스들은 이혼을 사실상 기각시키는 게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가장 실익이 크거든요. 그래서 요 케이스가 정말 변호사가 처음부터 딱 시작을 했었을 때 가장 효과가 좋은 그런 류의 케이스예요. 왜냐면 이분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내가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근데 잘못한 게 없으니까 이혼소장에 막 적혀있는 말들 어때요? 잔인하죠? 요거에 대해서 내 입장이 어때? 내가 한 일도 아닌데 막 맹 비난을 받고 그거 가지고 지탄을 받고 하면은 보통 인간들은 뭐 하고 싶어요? 설명하고 싶어 하고 그게 아니고 제가 저랬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싶잖아요. 거짓말하고 있는 상대를 막 이렇게 공격하고 싶은 그 당연히 인간으로서 가지는 감정이잖아요. 그거를 정말 많이 하세요. 내가 왜 이런 맹비난을 불어지지? 하고 원래 그렇게 사이가 나쁘지 않았는데 그냥 싸웁니다. 대판 싸워요. 그러면은 그게 다 뭐다? 증거다. 그러면서 이제 소장 받고 이렇게 대판 싸우고 이제 감정 안 좋고 근데 그 와중에 요 입장에서 아닙니다. 저는 혼인 회복을 원합니다. 부부관계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체이탈화법으로 이야기하기 참 애매하죠. 그리고 여기서 어느 정도 자존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미 내가 이렇게 뱉어놨으니 또 이것 때문에 싸우고 그날 막 내가 그래 이혼해 이야기를 했으니 자기 말을 또 못 돌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이혼을 하는 경우들도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혼해 라고 이야기해놓고서 변호사 찾아와가지고 한참 이야기하다 보면은 저는 사실 이혼을 별로 원하진 않는데요. 이렇게 마지막에 결론처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검토 다시 해야 되죠. 처음부터. 그러면은 완전히 다르게 이혼을 전제로 하는 검토가 아니고 이혼을 방어할 수 있는가에 검토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건 굉장히 보수적으로 소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뭘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고 상대가 공격하는 것 중에서 의미가 있는 것만 아주 살짝 반박을 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고 그 다음에 내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끌어올리고 이걸 좀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기각을
받아내야 되는 그런 류의 사건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쌍방으로 어느 정도 유책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쌍방 유책 뭐 어떤 거 생각하세요? 그리고 어떤 쌍방 유책이 있을 것 같아요? 맞바람? 뭐 맞바람.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양쪽 다 이혼을 원할 것 같죠. 근데 이것도 한쪽은 원하고 한쪽은 원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놀랍죠. 한쪽은 부정행위를 했고 한쪽은 가정폭력이 있고 뭐 이런 케이스도 있고. 근데 부정행위와 가정폭력은 이제 대표적인 게 어떤 케이스에서 많냐면 가정폭력은 남자 쪽에서 부정행위는 여자 쪽에서 한 케이스가 많은데 여자 쪽에서 가정폭력을 했을 때는 좀 잘 받아들여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혼인 파탄이라고 인정은 되는데 막 위자료까지는 잘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그 실무상. 근데 여자가 부정행위 했을 때 남자가 가정폭력하는 경우가 왜 이렇게 많냐면 옛날에 제가 처음에 변호사 됐을 때 분명히 남자의 가정폭력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여자가 막 이 부부관계 힘들어하다가 바람피고 이런 케이스가 태반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여자가 막 바람이 나요. 그래서 부정행위를 막 해. 그러면 이제 남자 입장에서 욱하잖아요. 근데 때리면 안 되잖아요. 그걸 막 이렇게 참고 내가 어떻게든 견디고 막 그렇게를 하다가 이제 여자 쪽에서 알아보니까 자기가 일찍 배우자라서 이혼이 안 돼. 재산 분할 받아가지고 집에서 나와가지고 신나게 살려면 이혼을 해야 돼. 그러니까 계속 도발을 하는 거예요. 이혼을 위해서. 열받게. 이혼 안 해준다고 막 하니까 또 자해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제 남자 쪽에서 이거 말리려고 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우당탕탕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거 말리면서 손목 잡고 멍 들고 막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가정폭력으로 신고되는 그런 케이스들도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여자 쪽에서 한 이혼 청구는 방어를 좀 몇 번 해봤습니다. 동일한 케이스에서. 그러니까 이 여자 쪽에서 유발한 상황에서 가정폭력이 경한 정도, 그러니까 중한 거 말고요. 경한 정도의 가정폭력으로는 여기 형사처벌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이혼까지는 잘 되지 않아요.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로 보는 겁니다. 이 케이스는. 근데 만약에 쌍방 유책이 둘 다 부정행위다. 요런 케이스에서는 한쪽이 원하면은 이혼이 됩니다. 양쪽 다 위자료는 안 나오겠죠. 그리고 요런 케이스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양쪽 다 맞바람. 그런데 처음부터 이 둘이 동시에 맞바람을 걸렸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한쪽이 바람 폈어요. 바람 피다가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부정행위를 이유로 상간소송을 제기하고 그 다음에 이혼 요구를 하면서 전 재산 나한테 다 내놔 그렇게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런저런 압박에 진짜 그렇게 해야 되나? 나 때문에 지금 혼인이 파탄이 났네. 내가 잘못했네. 뭐 이렇게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상대도 바람 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소송이 이 상간소송에 대해서는 기각이 나고 나머지 이제 이혼에 대해서 조정을 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어요. 이게 맞바람이면은 양쪽 다 바람 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상대 바람 발견했을 때 그렇게 화 안 낼 것 같잖아요. 그런데도 불같이 화내는 케이스는 제가 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사건을 하면서 아 인간이랑 참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존재구나. 나를 포함해서 뭐 다들 그런 거죠. 예, 그런 생각 참 많이 합니다. 아무튼 사건은 이랬습니다. 오늘은 이혼 소장을 받은 여러분을 위해서 당장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첫 번째,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말로 설득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말 상대방은 힘들게, 어렵게, 많은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려서 소장을 접수한 거니 여러분이 쉽게 말 몇 마디 한다고 설득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미 거기에 많은 에너지와 시간과 노력과 그리고 비용을 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의 어떤 결과치를 상대방이 원하고 있다는 점, 이 점을 우리가 감안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혼하고 싶은지 아닌지, 그러니까 내가 뭘 하고 싶은 건지, 내가 어떤 결과를 원하는 건지를 침착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어떤 의사도 섣불리 표현하지는 마시고요. 고민스럽다라고 하면은 말을 아끼시는 게 방법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판단 하나하나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장을 받았다, 그리고 너무 당황스러운 상황이다 라고 하면 일단은 전문가를 만나서 상담을 먼저 진행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전문가를 내가 잘 모른다, 아는 변호사가 없다 라고 하시면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최영은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